어느 날 갑자기 집안을 책임지던 가장이 목을 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그동안의 이유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종 결과가 되는데요. 이 원인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망사고로만 처리해버립니다. 환갑을 앞둔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 죽음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이 남성의 죽음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현장에서 수상한 정황을 느낀 어느 형사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혀낸 사실이었죠. 그동안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어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도 한동안 크게 충격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6년 매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 7일의 아침이었어요. 서울 금천구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56살의 여성 김씨로 3살 연상이었던 남편인 A씨가 오전에 갑자기 목을 매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의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자살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면서 경찰이 한 말은 A씨의 사망에 의문이 있거나 더 자세한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면 부검을 해볼 수도 있다는 권유를 했는데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부검을 원하지 않았어요. A씨의 사망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A씨의 가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보통 뉴스로만 접하죠. 이 뉴스는 문서화된 객관적인 정보들이라 실제 그 상황을 겪는 사람들의 감정은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가족의 심리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멀쩡했던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정황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경우 자세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정작 유가족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가족이 사건에 관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냉철한 판단이 가능한 상태의 제3자들의 생각이고요. 실제 유가족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검 과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은 돌고래를 부검하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부검이라는 게 몸 안을 열어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부 조직과 장기를 잘라내서 갖은 실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나마 이건 동물 사체고요. 사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훈련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람의 부검 장면을 온전한 정신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우리가 사건을 뉴스로만 접하면서 부검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할 뿐이지 실제 내 자식이나 가족이 죽은 상황이라면 이런 과정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검을 거절하는 겁니다. A씨의 유가족이 이런 입장이었어요. 가족들이 원치 않으니 경찰도 굳이 수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장년층의 자살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별도의 수사 없이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됐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망 사건들을 수사해온 형사는 이미 사무실에 돌아온 뒤였는데도 현장에서 들었던 이상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미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밀려 있었는데도 결국 이 형사는 이번 남성 자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사건을 혼자서 수사해 봅니다. 현장에서 기록한 문서들을 되짚어가며 의문점들을 정리해 봤더니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119나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아내인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자살을 목격한 상황에서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서 전화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A씨의 상태도 이상했어요. C씨는 목욕탕에 있었는데 아주 반듯하게 엎어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사망 후 목욕탕으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된 계기는 가족이 분명 목을 매 죽었다는 진술을 했는데 자살에 사용한 끈은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끈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의문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였는데요. 형사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A씨의 성격이나 신상, 최근에 있던 일 등에 대해 알아봤죠.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A씨는 평소 얌전한 성격에 일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했지만 밖에서 마신 적은 없었고 돈을 아낀다면서 항상 집에 사와 마셨을 정도로 알뜰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서도 A씨가 자살할 만한 이유를 들을 수는 없자 사건에 더 의문을 갖기 시작한 형사는 가족 중 아내인 김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봤어요. 조사 결과 김씨가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남편 명의로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6개를 가입해 놨던 거예요. 김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라는 여성은 이미 보험 약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금융 내역을 조회해보니 수천만 원의 빚을 가진 상태였어요. 주변 평판에 의하면 남편인 A씨의 성격상 본인이 직접 많은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리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김씨의 채무 관계도 남편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사건의 가닥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상의 의심만 가지고 며칠 전 남편이 죽은 아내에게 이런 의심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사였습니다. 어렵게 형사가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김씨는 깜짝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형사는 목을 매 자살했다고 진술했으니 그 끈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인 김씨가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증명해줄 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을 정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과 모순되는 아내의 진술로 이 사건은 타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형사들은 분명히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할 겁니다. 자녀들도 뒤늦게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아내의 수상한 흔적은 휴대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통화 내역을 조회해봤더니 사건 전날 밤과 당일 오전 누군가와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김 씨와 통화한 인물은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59살의 여성 방 씨였어요. 사망한 A씨의 시신이 바닥에 끌린 흔적도 없이 화장실에 반듯하게 눕혀져 있던 것으로 봐서 만약 살인이라면 성인 남성을 온전히 옮기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건 전후로 연락이 잦았던 방 씨에게 가능성이 있었죠. 형사는 방 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던 방 씨의 반응은 예상대로 모르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와 통화한 사실을 보여주며 추궁을 하자 결국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달라며 3시간 정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는 겁니다. 별 기대 없이 방 씨의 진술을 기다리던 형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는데요.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내인 김씨와 같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김씨가 30년 이상을 같이 산 성실한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여기에 방 씨가 유력한 공범으로 보여 조사를 벌이긴 했지만 이웃의 남편을 살해하는데 도움을 준 이유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이죠. 방 씨가 자백을 했지만 정작 부인인 김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타살로 드러나고 있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A씨의 위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자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어요. 범인을 검거하는 순간이었죠. 지금부터 김 씨의 자백과 조사 결과로 밝혀진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연상의 남편과 부부가 된 김 씨는 자녀를 키우며 30여 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 수입이었지만 자식 키우는 재미로 불만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 씨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부터였어요. 장년층이 주로 찾는다는 성인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부터였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알뜰하게 살던 김 씨는 이때부터 점점 가정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가보기 시작한 나이트클럽은 점점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성인이 나이트클럽 가는 게 이상할 건 없죠. 하지만 문제가 이런 곳을 다니려면 술값보다 외모를 꾸미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매번 미용실에 들러 화장을 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옷도 괜찮은 걸로 입어야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 모르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생각한 것이 결국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익힌 약관이었던 거죠. 김 씨는 남편 모르게 여러 곳에 종신보험을 들어놓은 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방 씨가 여기에 가담한 이유는 뭘까요? 조사 결과 방 씨는 재활용품을 팔아 월 15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혼자 자식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수십 년간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을 김 씨의 유흥비로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방 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자 김 씨는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같이 죽여주면 보험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했어요.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범행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무서워서 안 하려고 했지만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은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방 씨의 자백을 시작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에 형사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 씨의 남편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심지어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범행을 도왔던 인물은 방 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이들도 모두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57세 박 씨와 45살의 이 씨로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도중 방 씨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도와주면 보험금을 타서 나눠주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몇 년 전부터 남편 살해를 계획하고 있던 김 씨가 이들과 함께 본격적인 범행을 모의한 시기는 1년 전부터였지만 차마 직접 남편을 죽일 엄두가 나지 않자 김 씨가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은 청부살인이었어요.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43살의 남성 박 씨에게 수천만 원을 대가로 남편 청부살해를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동네 건달이었던 박 씨는 약속을 한 뒤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는 잠적해버렸어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돈만 날린 김 씨는 급해졌죠. 결국 직접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박 씨가 도망치기 전에 구해다 줬던 독초를 한약에 타 남편에게 먹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남편이 사망해야 했지만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자 몇 번이나 같은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그래도 김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대로 계속되다간 남편이 눈치챌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과감한 범행을 저질러요. 심지어 A씨가 살해된 바로 전날까지 살인 시도가 계속됐던 것도 밝혀지는데요. 범행 전날에도 수면제를 60알이나 소주에 타 남편에게 먹였던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범행을 모의해온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같이 살해했고 화장실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약관을 이용해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서 자살처럼 위장했던 것이죠. 이렇게 청부 살해와 독초, 수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된 아내의 집요한 범행은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끝이 났지만 경험 많은 형사의 눈을 피하지 못해서 검거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2006년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남편 살해, 자살 위장, 보험살인 사건이었습니다.